2022년 유럽 답사 때 파리에서 네덜란드를 가는 길에 들릴만한 건축을 찾다가 우연히 빌라 카브로아라는 건축물이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접했습니다. 솔직히 여기를 설계한 로버트 말렛 스티븐스는 어디선가 이름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종의 미술가인 줄만 알았지 그가 어엿한 건축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로 5-6시간 걸리는 파리와 네덜란드 도시들 사이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으로 보면 적당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보고 안 되면 그냥 스킵하면 되는 그런 건축 작품인 줄 알고 여기를 답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2년 유럽 답사 때 도둑맞은 사진 자료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제게 무척 아쉬운 답사 사진이 되어버렸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요. 로버트 말렛 스티븐스의 빌라 카브라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빌라 카브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와 암스테르담 같은 네덜란드 중요 도시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크루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차로 이쪽으로 가실 예정이 있으시면은 잠깐 쉬는 길로 여기를 들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프랑스 시골입니다. 저기 바로 보이는 것이 빌라 카브로아의 티켓 오피스입니다. 주차는 여기 시골 도로 길가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주차를 하시고 여기 티켓 오피스부터 먼저 들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빌라 카브로아가 바로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빌라 카브로아의 티켓 오피스 겸 기념품 샵입니다. 아마 여기가 개인 주택이었을 때는 관리자의 집이었겠죠. 관리자의 집이 저 정도니 얼마만큼 이 집이 부잣집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옥상 정원에서 빌라 카브로아 북쪽 대지 출입구와 티켓 오피스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대주택은 차로 입출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대지는 도로들이 큼지막하게 나 있습니다. 티켓 오피스를 나오면 이렇게 빌라 카브로아 북서측 측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북쪽 정면 출입구는 저 나무로 살짝 가려지네요. 여기 도로는 얼핏 자갈길처럼 보이지만 시멘트를 섞어서 고정시키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렇게 망 같은 것으로 자갈들이 흩어지지 않게 고정되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론 자갈이 튀지 않는데 자동차 타이어까지 버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쪽과 달리 빌라 카브로아의 남쪽은 층으로 1층 정도 낮게 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르꼬르비제의 주택 설계들과는 좀 차별성이 느껴지네요. 꼬르비제는 철저하게 편편한 대지를 좋아했거든요. 여기는 남쪽 정원 끝에서 빌라 카브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갑자기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 생각나네요. 빌라 카브로아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역시 여기 주인이었던 루시 카브로아가 사망했던 1985년까지 여기서 살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개방된 것은 2015년 때부터였지요. 더군다나 로버트 말렛 스티븐스는 유언으로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레거시는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빌라 카브로아는 박스형 메스에 여러 발코니를 연결시킨 것이 꼬르비제랑 미스가 추구했던 인터내셔널 스타일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 마감으로 백색 페인트가 아닌 벽돌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인터내셔널 스타일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참, 여기서 사용한 벽돌은 특별히 주문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 카브로아에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띠창은 잘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포런 워터를 좀 연상시키는 면도 있어요. 빌라 카브로아의 정문 현관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현관인데요. 포르티코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포르티코의 천장에는 이렇게 작은 원형 유리창들로 이어진 천창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로 이 앞에까지 와서 여기서 운전사가 차문을 열어주면 내려서 내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호사스럽네요. 빌라 카브로아는 여러 개의 발코니들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동시에 전체 건물의 매스에 수평감을 더해주면서 자칫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빌라 카브로아의 볼륨에 긴장감을 촉발시켜줍니다. 저기는 1층 북쪽에 연결된 발코니이고, 발코니에서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빌라 카브로아의 남쪽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카브로아도 1층을 지상층으로 그리고 2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서구의 층 구분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 1층 아래를 지하층으로 부르는 게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빌라 카브로아는 1층의 발코니 말고도 2층에도 발코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높고 넓게 발코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1층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독특한 회전 계단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남측 발코니는 1층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답사를 가시면 저 거실 발코니 문은 잠겨져 있고 저쪽 자녀 71로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측 발코니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은 벽돌을 사용해서 그런지 은근히 라이트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만일 붉은색이면 그냥 라이트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수영장 근처의 계단 측벽에는 저렇게 다이빙 덱까지 만들어 놓았네요. 그런데 다이빙할 정도의 수영장 깊이는 아니던데요. 빌라 카브로아의 남쪽에는 이렇게 멋진 풀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영장이면 호텔 수영장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영장의 한쪽은 1층 남측 발코니 아래의 필로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필로티하고 수영장 사이를 저렇게 낮은 벽돌 난간띠로 분리해냈네요. 그리고 필로티 아래 공간은 쓸데없이 넓네요.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이쪽에도 다이빙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집주인은 다이빙 애정자였나봐요. 벽돌띠는 공간 구분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수구가 있는 것을 보면요. 수영장에서 돌아 나오면 이렇게 동쪽에는 지하층 주차장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 주차장 앞쪽에는 북쪽 정원을 돌아서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으로 올라가시면 북쪽 정원이 나옵니다. 이제 빌라 카브로아 전체 정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빌라 카브로아 전체 정원은 마치 베르사유 궁전처럼 기하학적 구성이 돋보입니다. 여기 집주인은 루이 14세가 되고 싶었나봐요. 먼저 북쪽 정원부터 살펴볼까요? 북쪽 정원은 원형 형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매수로 구성되어 있는 빌라 카브로아와 대비되어 이 원형의 정원도 꽤나 잘 어울린 것 같네요. 저쪽에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져 있는 게 좀 뜬금없이 보이긴 하네요. 저것만 없으면 저쪽 길은 자동차 동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쪽 정원에서 남쪽 정원 끝으로 가볼까요? 이 남쪽 정원은 생각 이상으로 규모가 큽니다. 여기 남쪽 정원 가운데에 있는 수공간은 빌라 카브로아의 조형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원수를 큰 것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빌라 카브로아의 대지 형태가 좀 삐뚤한데 최대한 대칭미를 살리려고 정원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유스럽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남쪽 정원의 서쪽 숲에는 이렇게 큰 설치 미술들도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살았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뜬금없는 설치 미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 정작 스마트폰으로 찍지 못한 내부 공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링을 해서 좀 사진들을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빌라 카브로아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볼만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빌라 카브로아 지하층을 지하층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유럽 기준이면 여기는 지상층이 되는 게 맞겠죠. 제가 지하층에 들어간 곳은 여기 주차장 뿐입니다. 지하층 주차장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지하 주차장은 동영상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저 안쪽으로도 살짝 들어가 보았는데 저기 사진은 제 캐리어와 함께 도둑 맞았습니다. 이제 1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정문 현관은 이쪽입니다. 저기가 빌라 카브로아의 정문 현관입니다. 무슨 대통령 별장 같은 구조의 입구이지요? 정문 현관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여기가 정문 현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진짜 심플한 문이죠. 입구에 신발털이 같은 장치는 안 보이네요. 현관 내부 양쪽의 코너에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더니즘적인 디자인이죠. 이 하부의 스테인리스 오너먼트는 빌라 카브로아 전체 디자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잘은 몰랐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다가 거실로 향하는 입구 양쪽의 불통 유리 오너먼트 내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네요. 그러고 보니 불빛이 보이긴 하네요. 현관 입구 말고 외부로 나가는 입구가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입구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나가면 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램프가 설치되어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 입구를 지나쳐서 이쪽으로 가시면 소 다이닝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 다이닝룸부터 삐까번쩍하네요. 이런 디자인들은 재료는 아니지만 아르데코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이 소 다이닝룸의 평면 벽화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음악과 체스 그리고 요구 도구들을 조합한 이 벽화는 1차원을 벗어나 3차원적인 느낌을 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식탁이나 빌트인 퍼니처는 진짜 단순해 보이네요. 그러니 바닥의 카펫이 더 돋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우드 베니어 패턴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배나무라고 하네요. 소 다이닝룸 바로 옆에 부엌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팬트리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팬트리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좀 방이 기형으로 생기긴 해도 저희 집 거실보다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팬트리 한쪽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바닥보다 좀 늦게 설치되어 있는데 방수 때문에 이렇게 턱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팬트리에서 부엌으로 가는 문이 저쪽에 있고요. 여기에 창틀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 하드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창가에는 이렇게 간략한 소형 탁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트리에서 부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트리에서 부엌으로 넘어오는 아까 전 문이 이것입니다. 부엌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 부엌은 메이드가 요리를 했겠지요. 여기 부엌 가구는 빌라 사보아와 마찬가지로 물이 닿을 것을 예상되는 탁자의 상판은 이렇게 타일을 깔아 놓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스토브가 보이지 않네요. 아마 분명히 스토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쓰는 부엌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여기에는 개수대가 있기는 한데 상부에 환기통이 있는 것을 보니 이 근처에 스토브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이 당연히 갖춰야 하는 음식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제 대다이닝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다이닝룸은 거실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대다이닝룸은 아까 전 소다이닝룸과 비교해서 확연히 아르데코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금속과 함께 패턴이 강한 대리석 등을 사용한 것을 보면요. 그리고 이런 빌트인 퍼니처는 전형적인 아르데코 가구 스타일입니다. 원래 아르데코가 금속의 반짝거림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잘 사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기 바로 보이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대다이닝룸은 또 남쪽 정원은 활짝 열려져 있어서 여기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정말 대부호가 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여기 천장 조명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천장 조명 디자인을 했는 줄은 몰랐네요. 자, 빌라 카브로아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아까 전 다이닝룸입니다. 거실은 2층까지 뻥 뚫린 보이드 공간으로 시각적으로도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한 공간임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형 구멍은 저것이 환기 구멍인지 아니면 조명인지는 낮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거실은 가구조차도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빌라 까브로의 가구들은 과거 서양의 오너먼트가 강조된 가구들과 차별화되어 보입니다. 거실의 전면창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남쪽 정원이 보이지요. 빌라 까브로아는 어쩜 베르사유 궁전을 모던심적으로 재해석한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아참, 저 거실 창으로 남쪽 발코니를 나가지 못하게 잠가 놓았습니다.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주지. 거실에서 현관 정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시면 2층 보이드된 공간에 있는 2층 복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상으로 보자면 좀 더 2층이 아래로 내려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거실 한켠에는 벽난로 공간이 저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부잣집이면 벽난로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이 집을 보니 빌라 사부아나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는 가난한 집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다고 해도 저기 벽난로 공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쪽은 흡연실로 가는 문입니다. 벽난로 공간은 거실 바닥보다는 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벽난로 위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벽난로 매연으로 거슬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벽난로 공간에도 양쪽에 저렇게 벤치 공간이 설치되어 있네요. 겨울에는 여기도 많이 추웠나봐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공간이 흡연실인 것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꿈이기도 한 공간이었거든요. 아까 전 보여드린 흡연실 입구이고요. 입구 옆에 아까 전 정문 현관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오너먼트와 같은 컨셉으로 여기 라디에이터를 가려 놓았습니다. 저쪽이 거실에서 흡연실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실 여기를 답사로 갔을 때는 여기가 흡연실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근사한 살롱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안쪽에는 남편의 담배를 무척 싫어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었겠죠. 그러고 보면 저 창은 아파트 베란다 창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저쪽으로 가시면 바로 서재가 나옵니다. 흡연실 벽 쪽에는 이런 선반과 장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드 비닐은 마호가니라고 하네요. 저 장식장은 위스키장이랍니다. 흡연실이 있으면 역시 이 근처에 남자 집주인에 연관된 공간들이 있어야겠죠. 바로 서재입니다. 서재는 좀 아늑한 공간처럼 느껴지네요. 공간 자체가 다른 방에 비해서 좀 좁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벽난로는 놓칠 수 없죠. 저기에 나무 장작통도 센스 터지네요. 빌라 까브로아는 빌라 사보아와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에 비해서 확실히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했네요. 이 간접 조명 사용 방법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재에 바로 자녀 침실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아이들 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았나봐요. 먼저 자녀 침실 1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잃어버린 제 캐리어 속에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니 이 사진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여기 관람원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남쪽 발코니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 침실 2는 그 당시 모습을 제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녀 침실 2는 왠지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가 연상되지 않나요? 특히 여기 색깔 조합은 데스틸의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과 수평을 교차하는 방식은 정말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외부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기 자녀 침실 2의 인테리어는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느낌이 드네요. 더욱이 여기 자녀 침실 2의 천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 천장은 하이글로시로 자녀 침실 2의 공간이 그대로 비춰지네요. 나중에 자녀 침실을 디자인할 일이 있으면 여기 천장과 이 침대 공간은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자녀들이 쓰는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요. 먼저 큰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호텔도 아니고 세면대를 2개나 배치해 놓았네요. 그런데 욕조의 샤워대는 좀 물이 욕조 밖으로 많이 튀겠네요. 이쪽은 비데고 이쪽은 대변기입니다. 빌라 사보아에서는 욕실에 이렇게 비데만 설치된 곳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게 대변기랑 좀 헷갈렸습니다. 여기 욕실은 창도 시원하게 크게 열리네요. 한 명이 목욕 중이면 다른 자녀는 어떡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욕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 욕실보다 많이 작죠? 여기서 제일 멋진 것은 바로 욕조 아래의 회전식 비데입니다. 저는 이런 비데는 여기서 처음 봐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풀로 갖춘 욕실을 자녀 침실의 숫자만큼 만든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까 전 자녀 침실 일로 남쪽 발코니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남쪽 발코니에서 아래 수영장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름에 여기서 선탠을 하는 것도 정말 기분 좋긴 하겠네요. 남쪽 발코니 동쪽 끝에서 빌라 카브로아 전체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2층 발코니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남쪽 정원도 정말 볼만하고요. 수영장도 이렇게 잘 보이네요. 자, 다시 원위치로.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자녀 침실 2의 문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빌라 카브로아는 올라가는 계단이 중앙에 하나밖에는 없네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참은 이렇게 반쪽만 전면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전체로 다 원형으로 전면창이 되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아참, 그리고 계단참 저 중간에 있는 것은 라디에이터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공간이 밋밋할까봐 오너먼트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은 아랫부분도 계단처럼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2층을 올라와서 거실의 2층 보이도 공간의 복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의 보이도 공간에서 거실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높지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렇게 페인팅을 깔끔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공간이 지저분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도 공간을 내려다보는 난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훑어서 찍기는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또 관람객들이 들어오시네요. 자, 이제 2층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쪽이 린넨실입니다. 아까 전 보이도 공간을 내려다보던 2층 복도 공간입니다. 그리고 린넨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방향의 반대쪽 공간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큰 주택이니까 빨래거리도 정말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린넨실도 어마어마합니다. 린넨실에도 북쪽 정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정문 현관 포르티코 천창입니다. 근데 여기는 북쪽이라서 저 원형 천창으로 햇빛이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럼 왜? 자, 먼저 2층 부부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부부 내실입니다. 여기 부부 내실은 가구나 조명 등이 다른 공간보다 더 화려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를 찍은 사진 역시 제가 가진 것이 없네요. 아까 전 부부 내실부터 부부 욕실까지 찍은 사진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링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부부 침실부터 가보겠습니다. 부부 침실의 주요 우드 베니어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네요. 정말 다양한 우드 베니어 패턴을 사용했네요. 아까 전 부부 내실에 비해서 부부 침실은 편안한 호텔 리조트 침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부부 욕실은 진짜 멋있습니다. 무슨 헐리우드 배우의 욕실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드레스룸에다가 신발 진열대까지 완벽하지요. 그리고 샤워 시설 또한 최고급 호텔 욕실 같습니다. 이 부부 욕실을 보니까 여기 주인 부부의 재력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네요. 부럽기는 하네요. 제가 본 모더니즘 주택 중 빌라 까브로가 가장 화려한 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쪽 공간으로 가볼까요? 먼저 이쪽 복도로 가보겠습니다. 2층 방들보다 복도는 좀 평범하게 보이는 편이네요. 여기 복도 창은 위로 열리는 창입니다. 이제 빌라 까브로 2층 서쪽의 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쪽의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의 대변기에는 장애인 편의 난간도 설치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가린 가림판들도 인상적이네요. 화장실 옆에는 게스트 침실 비슷한 방이 있습니다. 빌라 까브로와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방이 유아방이고 이 옆에 가정교사 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게스트 침실인지 유아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게스트 침실인지 유아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 방과 바로 문으로 연결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인데 게스트 침실 2인지 가정교사의 방인지는 역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이 아까 전 방과 연결된 문이고요. 여기에 라디에이터는 이런 오너먼트로 가려 놓았어요. 이 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개수대가 아닌가 싶네요. 이 개수대 양쪽에는 옷장이 있고 가운데 개수대는 아까 전 보여드린 비데와 결합된 개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데가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서쪽 맨 끝의 2층 방은 아직 복원을 하지 않은 방입니다. 일부러 복원을 안 해 놓았는지 아니면 복원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벽을 보면 콘크리트는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벽돌을 파고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은 인상적이네요. 그러고 보면 빌라 까브로아에서 띠창을 보기 힘든 것도 이해가 가네요. 여기 벽들이 장식벽은 아니거지겠죠. 빌라 까브로아를 보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유리는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는 필수적인 재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옥탑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옥탑층은 역시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 계단 참창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창보다는 좀 더 큽니다. 이 창은 1층과 2층 계단 참에서 시작되어 그대로 여기까지 이어진 창입니다. 유아 놀이방은 여기 중간 계단 참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쪽이 옥탑층 계단 중간 계단 참에서 유아 놀이방으로 이어진 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망대처럼 이렇게 띠창이 길게 이어져 있네요. 옥탑층에서 이렇게 띠창을 쓴 것을 보면 옥탑층의 유아 놀이방만큼은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아 놀이방은 계단 참에서 이어진 공간과 옥탑층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두 개의 다른 바닥 높이가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작은 서재가 또 있습니다. 유아 놀이방에서 이 계단 올라가서 저쪽으로 나가시면 옥상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가 유아 놀이방이란 것은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기차 장난감이 여기도 있더라. 아까 전 말했던 작은 서재는 이쪽입니다. 이 작은 서재는 꽤나 단촐하지요. 그런데 로버트 말레 스티븐스는 목재에 대한 예측이 다른 모더니즘 건축가들보다는 좀 강한 편인가 봅니다. 여기도 다른 스타일의 우드 베니어 패턴을 사용했네요. 자, 이제 옥상정으로 나가 볼까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옥상 정원은 좀 뭐랄까 너무 공원 느낌이 나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옥상 정원에서 내려다보는 남쪽 정원의 전경은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쭉 살펴볼까요? 그렇지요. 만일 이 남쪽 정원이 없으면은 무슨 동네 공원 같은 기분이 드는 옥상 정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빌라 까브로아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버트 말레 스티븐스는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기록들을 파괴하라고 했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영화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건축가로 로버트 말레 스티븐스를 들던데요. 그래서 영화 세트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빌라 까브로아의 주인 파울 까브로아는 섬유 사업가로서 큰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빌라 까브로아를 살면서 파울 까브로아는 꽤나 행복한 대가족을 꾸렸나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다른 모더니즘 건축의 건축주들이 대부분 불행한 가족사를 가졌던 것에 비하자면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아마 국내에서는 빌라 까브로아는 물론이고 로버트 말레 스티븐슨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 까브로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나중에 다시 제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